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오늘부터 수시 합격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여름방학과 그다음에 수능까지 일정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100여일 넘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대학과 합격하는 대학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등급대 중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 여러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전과목 기준으로 2.4등급을 맞은 학생들 좀 볼 테고,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자, 이렇게 국어 3, 수학 3, 그다음에 영어 3, 탐구 2과목 4, 3등급, 그래서 평균 100분위가 79% 정도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학생은 과연 수시에서 어디를 지원해서 어디를 붙었는지. 자, 평균 8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분명한 건, 자, 이 친구가 작년에 어떻게 준비했었느냐에 따라서 지원한 대학과 합격했던 대학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반면교사로 삼든 아니면 따라 하든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이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대학이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과목 기준으로 내신 2.42등급입니다. 자, 이 친구는 자, 3월달 기준으로 모의고사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탐구 4등급, 또 하나 탐구 3등급에서 평균 79% 정도의 100분위를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 국어는 점점 올라가지고 9월달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수능에서 2등급 91%를 맞이했고요. 수학은 4등급 맞았는데 이 학생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수학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고요. 영어는 3등급으로 시작해서 2등급으로 마무리했고, 탐구는 4등급, 3등급이었는데 1등급, 4등급으로 마무리를 해서 나름대로 수능 공부를 끝까지 충실하게 했던 친구라고 봅니다. 2.4등급이기 때문에 건대 이상 쓰기는 쉽지는 않았죠. 자,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로 경학벌을 썼는데, 자, 국민대 기준으로 2.26이 나옵니다. 아까 전과목 2.4이지만 국민대는 국영수 사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2.26이 나오는데, 자, 이게 앞에 있는 게 2023년도 70%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1.91 등급이었기 때문에, 자, 2.26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국민대를 쓰면서 잘하면 붙고 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썼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2024학년도의 결과는 2.99였습니다. 충분히 들어오는 점수였죠.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대는 조마조마해서 썼겠지만 당당히 붙었고요. 게다가 최저가 2합 6인데 최저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외대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를 썼는데요. 외대는 그 결과치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기 쉽게 이렇게 등급을 말해주지 않고 그 외대만의 그 전체 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추정된 값으로 보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가 외대 기준으로 1.28 정도의 등급이라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2023년도는 1.29가 나왔고 2024년도는 1.32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1.28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외대 행정학과도 붙었습니다. 외대는 최저가 2합 4니까 최저도 충분히 맞췄죠. 자, 단국대는 최저가 2합 6인데 당연히 2합 6 맞췄고요. 최저가 다 되니까 내신 갖고 결정하는데, 2013년도 점수가 2.37이었기 때문에 2.19의 산출 점수가 나왔던 이 학생은 단국대 쓰면 특별한 일 아니면 단국대는 붙겠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4학년도 결과가 2.51이었기 때문에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자, 숙명여대는 문헌정보학과를 썼는데, 숙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2합 5죠. 충분히 맞췄는데 전년도는 3명 이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2024년도에 70% 컷이 2.27이었습니다. 이 친구 2.30이기 때문에 70%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였지만 추가해가지고 붙었던 경우이고요. 이화여대 종합전형으로, 미래인재전형으로 문헌정보학과를 썼는데, 자, 종합이기 때문에 내신 자체로 합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2023년도는 2.455 점수였는데 2024학년도에 이 친구는 2.42라고 하는 내신을 가지고 이화여대를 썼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2014학년도에는 2.31로 70% 컷이 점수가 이 친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또 최초 합격을 했어요. 그만큼 서류가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서류가 준비가 되었고, 이화여대는 특이하게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는 대신에 종합 전형에 최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셉니다. 3합 6인데 이 친구는 최저가 3합 6이 충분히 들어오죠. 그래서 이화여대를 붙었습니다. 당연히 이화여대를 갔겠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합 8입니다. 충분히 3합 8 맞추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대나 동대는 어차피 수능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중앙대나 그 다음에 성균관대, 또 시립대 이런 대학들은 3합 7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능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데 쓰는 게 유리한데 2.4등급의 내신을 가지고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시립대, 또 성균관대 이 라인을 뚫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홍익대 쓴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2023년도에 그 홍익대의 그 점수는 2.00이었습니다. 70% 컷이. 이 친구는 2.34가 나오기 때문에 70%니까 잘하면 꼴등으로라도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홍익대 썼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능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 2024학년도 결과가 1.93이었어요. 점수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는데, 이화여대라고 하는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게다가 이 친구는 수능 최저의 강점이 있는데 또 그만큼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42등급 가지고 수능 최저가 아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아까 말했지만 단국대나 국민대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화여대까지 뚫을 수 있었고요. 참 좋은 케이스죠. 되게 잘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이 친구 2.44등급을 맞은 친구는 뭐 내신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이과 계열인데 3월달에 국어 2, 수학 2, 영어 3, 탐구 1, 탐구 3등급 상당히 아까 있는 친구보다는 더 점수가 상당히 수능은 나아요. 좋은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3월, 6월, 9월까지 잘 관리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수능 때 죄송하지만 말아먹었습니다.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방학 이후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국어는 4등급이 됐고요. 수학도 4등급, 영어는 2등급 하나 올리긴 했지만 탐구는 거의 이건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3, 2, 5, 4가 돼버렸습니다.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물리학하고 생명, 화학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점수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쓰는데, 자, 전년도에 2023년도에 70%가 2.4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2024학년도에 지원을 할 때 산출 점수가 1.97이 나왔어요. 당연히 최저만 맞추면 숭실대 정도는 일단 붙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교과를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2024학년도에 70%가 2.13이었어요. 이 친구는 1.97이니까 붙는 게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최저가 안 됩니다. 숭실대 최저는 2합 5거든요. 2합 5를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도 맞췄고 6월 달에도 맞췄고 9월 달에도 2합 5는 충분히 맞췄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못 맞췄어요. 모든 과정에서 잘 최저를 맞춰왔는데 정작 당일에는 못 맞췄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잘 못 보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붙어야 될 숭실대를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인과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서울시립대, 건국대, 아주대, 동국대를 다 종합으로 지원했습니다. 다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죠. 자, 그런데 시립대는 환경공학부를 썼는데, 자, 내신 전체 전과목 2.44지만 2024학년도에 놓고 보면 2.14이기 때문에 시립대 항상 얘기하죠. 시립대는 일반계고, 자사고, 특목고 점수를 따로 분류해서 하는데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반고 치고도 내신이 좀 떨어지고 또 서류적인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다행히 건대랑 동국대는 그래도 바이오 환경보건 관련된 이 과에서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종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건대와 동대는 붙어낼 수 있었고, 또 반면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또 떨어졌어요. 뭐 건대가 좋냐 아주대가 좋냐 뭐 동국대 좋냐 이런 논쟁을 떠나서 어찌됐건 건대와 동대는 붙었으니 잘된 일인데, 이 친구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만약에 아주대처럼 또 시립대처럼 종합을 떨어져 버렸으면 이 친구는 2.4등급이라고 하는 내신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원래 수능 모의고사가 약했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3, 4, 3, 6, 9까지는 정말 잘 한 거죠. 이거 100분위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봤던 학생보다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능에는 망했습니다. 혹시나 여름방학 이후부터 종합에 대한 준비, 게다가 면접 준비, 또 생계 분석한다라고 시간을 그쪽에 너무 투자해서 또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그런 예측도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 왜 그런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수능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학종을 준비할 거면 서류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다행히 건대하고 동대는 붙어 다행인데 만약에 종합에서 다 떨어진다. 그러면 2등급대의 학생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좋은 내신을 가지고도 최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류도 만만하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낭패를 당한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총 5개를 지원했는데 교과는 하나밖에 지원하지 않고 종합을 5개 썼습니다. 4개 썼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서류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어필이 됐어요. 자, 마지막 친구는 2.46등급입니다. 뭐 다 2.4등급 되기 때문에 내신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 친구도 얼마 전에 제가 기계공학과 관련돼서 올려드렸지만 자, 기계공학과를 쓰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자, 근데 수능을 보니까 3월달 기준에 국어 5, 수학 4, 영어 1, 탐구 4, 3인데 자, 국어는 4등급으로 마무리했고 수학도 4등급으로 마무리했는데 국어는 100분위기 좀 올랐지만 수학은 떨어졌고요. 영어는 1에서 2로 떨어졌고 탐구는 4, 3인데 6, 6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탐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그나마 국어 공부만 매진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2등급까지 나왔던 국어가 4등급으로 또 3등급 수학이 4등급에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썼는데 아주대가 아주대 기준에 2.27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2023년도에 아주대 70%는 2.55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점수면 최저만 맞추면 아주대는 붙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막상 뚜껑 열어봤더니 2024학년도에 70%는 2.09입니다. 2.27이니까 이 안에 못 들어온 것도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아주대 최저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최저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70% 밖에 벗어나서 마지막 커트라인에 떨어진 건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친구는 아주대마저도 최저만 맞추면 충분히 붙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썼을 텐데 떨어졌어요. 9월달 기준만 놓고 보면 이하본 충분히 맞추죠. 6월달도 이하본은 충분히 맞췄고 그 다음에 3월달도 이하본은 맞췄기 때문에 아주대는 최저를 다 맞춘다는 전제로 거의 아주대는 하나 붙여놓고 시작한다라는 개념을 했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그죠? 수능 공부를 마무리 잘 하지 못해서 건국대는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인데 자, 전년도에 3.61이에요.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 자체는 우리가 붙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찌됐건 전년도 이 3.61이기 때문에 나는 1등급 이상으로 높으니까 어지간하면 어필 될 거야 하는데 실은 2024학년도에 70% 컷도 2.45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데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서류에 대한 준비가 이 정도는 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종합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서류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담임선생님이 판단하기에도 서류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서류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학생들의 서류를 좀 보면서 우리 학교랑 비교해보고 또 전년도랑 비교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가 딱 맞다 떨어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판단을 할 때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썼을 것 같은데 떨어졌습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가 되게 아까워요. 국민대가 2.48이 나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계공학과 정리해드렸지만 2.4등급대에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대가. 그런데 이게 2023년도 기준 2.45이기 때문에 이거 최저만 맞추면 할만하겠다. 그죠? 실제로 봤더니 국민대가 2024학년도 2.29가 나왔는데 70%가 2.29이기 때문에 거의 2.49, 2.50까지도 붙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최저도 맞췄는데 2함 6인데 봤더니 국민대 기준으로 산출 점수를 봤더니 0.01, 0.2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제 생각에는 정말 본인 앞에서 끊기지 않았나. 정말 추가 합격을 기다리다가 거의 다 왔다가 못 받지 않았을까. 되게 아까운 케이스죠. 내신이 좀만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과를 어차피 결과를 좀 얘기지만 과를 좀만 더 약한 데를 썼으면 또 국민대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자, 인하대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빨갛게 해놨는데요. 인하대 종합전형인데 자, 전년도에 2,096의 점수였는데 이 친구는 2.46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류가 되면 될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4년도는 3.03이 70% 커졌기 때문에 서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붙었을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서류의 장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빨갛게 썼느냐. 인하대는 교과전형을 썼으면 이 정도 점수면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교과전형 점수 확인해 보니. 근데 왜 이 친구는 교과를 쓰지 않고 왜 종합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이 수능 최저의 문제입니다. 교과 썼으면 최저 때문에 떨어졌을 거예요. 인하대도 최저가 이하 뭡니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 생각 이 정도 내신이면 인하대를 교과로 써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굳이 종합을 썼던 이유는 게다가 서류는 좋다고 판단을 썼겠지만 결국 서류도 어필도 안 되고 최저도 못 맞추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점수를 써먹지도 못하고 불합격에 일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학생이 이제 하나 정도는 상위권 대학을 한번 질렀겠죠. 그게 이제 중앙대입니다. 근데 중앙대는 2023년도의 기준이 3.2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1.85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자, 2023년도도 종합전형은 거의 뭐 20대 1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교과전형이 좀 모집 그 경쟁률이 줄고요. 종합전형이 전반적으로 포텐이 터졌죠. 30대 1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앞에서 봤지만 건대도 떨어졌고 인하대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서류에 대한 강점이 없는 학생인데 아마 아주대나 국민대나 어느 하나 정도는 또 건대나 인하대 정도의 하나 정도는 대학을 붙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우주상향으로 중앙대를 질렀을 것 같은데 어림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마지막 인천대입니다. 인천대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하는데 인천대는 최저가 2합 7이에요. 그리고 인천대 기준으로 2.43이고요. 전년도에 점수가 3.36이기 때문에 뭐 2합 7 맞추면 뭐 웬만하면 붙겠다.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2024년도가 3.20이니까 점수가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대를 합격했어요. 축하할 일인데 점수 대비해서 좀 아깝긴 하죠.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좀 아까운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 모의고사 점수의 흐름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7월 달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일단은 시험을 끝났으니까 약간의 해방감은 있겠으나 또 이제 7월 11일 날 모의고사가 또 7월 모의고사가 있긴 있는데 매년 보면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방학을 맞이하는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종합에 대한 준비의 마지막 생계부에 내가 채울 수 있는 내용들 잘 채워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 공부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으면 꾸준히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선택과 집중이에요. 맞습니다. 잘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는 선택과 집중해서 이 탐구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 선택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영어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온 상태에서 이제 여름방학 이후는 선택에 집중하는 게 맞긴 맞는데 혹시나 3월 달부터 선택에 집중을 해왔던 친구였었다라면 결과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수능 공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그리고 종합전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마시라. 나는 잘했다고 보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 또 반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서류면 어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이런 거에 현혹이 됩니다. 전년대 3.2등급의 점수였기 때문에 나는 1등급 가까이나 점수가 남으니 충분히 되겠지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택도 안 되게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100일 남짓 남은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입시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등급대의 학생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